이제 그 개념원리 경우의 수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중2 2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거기가 약한 학생들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중2 2학년 2학기 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거 복습하면 좀 좋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뭐 별로 의미는 없죠. 자, 경우의 수가 중요하죠. 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 경우의 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쵸,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 그러면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거 2, 4, 6. 그럼 경우의 가지수는 세 가지다 라는 거죠.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요런 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써야 되는데, A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또는 수학에서는 정확하게는 합집합이지만, 합집합이라는 게 이제 덧셈 거 거의 유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덧셈을 써서 뭔가 푼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몰아서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또는은 약간 그래도 정확하게는 합집합 개념이다라는 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통인 게 있으면 좀 빼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요거야.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지하철로 가는 노선은 3개가 있어요. 또는 버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지하철 또는 버스인 거지. 근데 지하철 노선은 3개고 버스는 4개가 있대, 노선이.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하철로 가는 방법 3가지, 그 다음 버스로 가는 방법 4가지.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지하철 또는 버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써서 풀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처럼 구워졌는데 수학에서 또는 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뭔가 정확하게는 합집합인데 뭔가 덧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아요. 정확하게는 합집합이다. 근데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곱의 법칙. 이게 곱의 법칙이 더 중요한데, A,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주로 곱을 써서 풀면 된다라는 거죠. 주로 곱을 써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위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래. 그럼 주사위만 보자.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니까 6가지고,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아니면 뒷이니까 2가지죠. 그럼 주사위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 곱의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지. 동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는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이렇게 6가지죠. 뒷면 나왔을 때 주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그래서 수학에서 뭔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처럼 굳어졌는데, 뭐 동시에 그리고 연속, 그러니까 요런 게 들어가면 주로 곱의 법칙을 써서 뭔가 문제를 풀어요. 뭐 모두 약간 공식처럼 좀 암기하면 좋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은 중2 2학년 2학기 건데, 그냥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좀 암기해주고, 좀 난 중학교 거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세년상 그 경우의 수 강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자, 보자. A에서 B 지역이 있어요. A에서 B 지역. 근데 A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내가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2가지래.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2가지.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래.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또는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덧셈을 쓴다라는 거죠. 덧셈 정리. 합의 법칙을 쓴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A에서 B로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자, 근데 봐봐. 내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려고 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래. 근데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래. 그럼 연달아 가잖아요. 연속이잖아.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인 6이다 라는 거. 이거 일일이 해봐도 6이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게 초등학교 때는 다 세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부터는 뭔가 연달아 가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의 법칙을 쓰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거 두 개를 보통 섞어서 내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섞어서 낸다. 그럼 섞은 스타일을 잠깐 보여줄게. 섞은 스타일은 뭐냐면은 A에서 B로 가는데 B로 가서 C로 갈 거야.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기차 타고 가는 방법은 세 가지래. 또 A에서 C로 가는데 또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비행기 좀 과도한데. 그 다음에 기차 타는 방법은 네 가지래. 그럼 내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전체적으로는 연속해서 가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돼요. 그치? 근데 내가 A에서 B로 갈 때 비행기로 가거나 또는 기차 타고 가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5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기차 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덧셈을 쓰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야 돼. 그래서 곱의 법칙, 연달아 가니까. 이런 걸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적절히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공식처럼 굳어졌다. 수학에서 이제 또는 이거나는 뭔가 정확하게는 합집합이지만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그리고 모두 약간 공식처럼 뭐 연속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뭔가 곱의 법칙을 쓰는구나. 곱의 법칙도 정확하게는 이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정확하게는 교집합. 그래서 이런 감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한번 풀어보자. 이게 솔직히 중학교 문제들인데 약간 고등학교 스타일이 살짝 가미된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 100장의 카드 중에서 12의 배수는 이렇게 12로 나누면 몇 장 들어가 있는지 구할 수 있잖아요. 8이죠. 8인 8, 96. 그래서 12의 배수는 8장.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 또는 1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7? 7인가요? 7. 이렇게. 그래서 13의 배수와, 그러니까 이 100가지의 카드 중에서 12의 배수면서 13의 배수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뗄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이제 2번은,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또는은 정확하게는 합집합 개념이 합집합.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 한번 빼줘야 돼.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2의 배수는 100을 2로 나누면 50까지.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20까지죠. 근데 그럼 답이 70이냐? 근데 왜냐면 여기서 겹치는 게 있어. 여기 이 50가지 중에는 2의 배수인 것 중에서 뭐 10, 20, 3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게 10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10의 배수들이 겹쳐서 세진 거죠. 그래서 10의 배수 10개 빼줘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좀 멋있게 풀면 2번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소계수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정확한 건 이거잖아요. NA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석풀이죠. 그래서 2의 배수인 건 50까지, 5의 배수인 건 20까지. 그러면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거든. 그래서 10의 배수의 가지수를 빼준 거지. 10의 배수의 가지수 10가지를 빼줬다. 자, 100과 서로소인 카드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봐봐. 100과 서로소인데 100이라는 걸 분석을 하면 100은 뭐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0은 2의 배수나 5의 배수와는 서로소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3번은 어떻게 푸냐면 약간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100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소가 아닌 걸 빼주는 거지. 이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걸 빼주면 된다. 그럼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건 뭐냐? 바로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애들이 서로소가 아닌 애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까 셌죠. 60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한다. 서로서인 걸 일일이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약간 머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고등 스타일. 이런 거고 조금 이게 이제 중2 게 좀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근데 중2 게 없으면 중2 걸 한번 하고 하면 좋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일이 구해야 되는데 팁을 주자면 이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z의 개수가 크잖아. 그래서 z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z가 1인 경우. 그럼 z가 1인 경우는 x 플러스 2y가 1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1 되는 경우는 y가 만약에 1이면 그러니까 이제 z가 이제 x, y, z니까 z가 지금 1인 경우로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1인 경우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럼 y가 1이면 x는 9.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z가 1인 건 벌써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y에다 2를 넣어보자. 그럼 이게 4니까 7. 뭐 이렇게 뭐 찾을 수 있겠죠. z가 이제 1인 건 고정돼 있어. 여기다 3 넣으면 3이 6, 5. z가 1인 건 고정돼 있어. 지금 z가 1인 경우를 하고 있는 거지. 4 넣으면 8이지. 3. 1인 건 고정돼 있어요. 5를 넣을까? 5를 넣으면 10. 그래가지고 쏘리.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z가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다. 자, 이번 z가 2인 경우. z가 2면 이게 6이 되잖아요. 그럼 x 플러스 2y는 이거 틀렸네. 아이씨. 자, 아니구나. z가 1이면 이게 3이구나. 미안합니다. z가 1이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11이니까 x 플러스 2y가 8인 걸 찾아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x 플러스 2y가 8인 걸 찾아야 된다.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y가 8인 걸 찾아야 되니까 z가 1인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8이면 여기 1 넣으면 2니까 6. z가 1인 건 고정되어 있고 2 넣으면 4. z가 1인 건 고정되어 있고 여기 왜 4냐? 2를 넣은 거죠. 2. 그 다음에 여기 3을 넣으면 6이니까 2. 4는 안 되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4를 넣어버리면 y에다 4를 넣으면 이게 8이고 이게 0이거든. 근데 자연수에서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온다. z가 1인 때는 세 가지 경우. 그 다음 z가 2인 경우. 그럼 2이면은 여기다 2를 넣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11. 그러면 x 플러스 2y는 5. 요거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z는 지금 2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니까 3. 2로 고정돼 있고 2 넣으면 4니까 1. 그래서 여기 두 가지밖에 없네. z가 3인 경우는 여기가 9고 넘기면 x 플러스 2y가 2가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z가 3인 경우인데 이 y에다 1 넣어버리면 이게 2고 얘는 0.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네요. 맞나? 요렇게. 그래서 팁을 주자면은 이 z의 개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쫓아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걸 전개하면 항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봐봐. 이 A라는 애가 얘네 셋이랑 전개되잖아요. 그럼 항이 3개가 나오겠죠? 이 B라는 애도 얘네랑 이렇게 전개되면 또 항이 3개 나오고, 여기도 항이 3개 나오니까, 뭐, 답은 9겠죠. 그래서 뭐, 답은 9긴 한데, 여기 항의 개수가 3개고, 여기 항의 개수가 3개고, 둘이 곱하면, 곱한 만큼 항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겹치지만 않는 이상은. 아니면 일일이 이렇게 다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360을 뭐 한다? 소인수 분해한다. 자, 그래서 36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 1을 더한 4 곱하기 여기다 1 더한 3 곱하기 여기다 1 더한 2.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은 3이 24개죠. 그래서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24개다.
자,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죠. 최대 공. 이거 뭐 거의 뭐 그냥 초등학교 문제 같다. 10, 36, 54. 4로 되나? 뭘로 해야 돼? 9로 하면 4, 36, 6, 54. 그래서 2. 최대 공약수는 180이네, 180. 그러니까 공약수라는 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 공약수가 180이 나왔다. 그래서 180을 뭐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끝내는 이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그러면 공약수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래서 여기다 1 더한 3, 여기다 1 더한 3, 여기다 1 더한 2를 곱해주면 된다. 9, 2, 18 이렇게. 그래서 18개인 거죠. 이거 18개. 그리고 요거는 24개. 자 보자. 이제 3번이 이제 요런 거는 솔직히 좀 중학교 문제고 3번이 약간 그래도 좀 고등 스타일이거든요. 3번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3번만. 3번만. 360의 양의 배수 중, 이게 이제 3번이 약간 고등 스타일이거든. 360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인 거의 개수 구하라. 그럼 360을 소인수분해 해봐요. 요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인 거죠. 1제곱. 근데 2의 배수인 걸 구하래. 2의 배수. 근데 2의 배수인 걸 구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여사건을 쓴다라고 하는데, 일단 360의 약수의 총 개수를 구하는 거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자.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24개죠. 24개. 근데 2의 배수인 거의 개수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빼버릴 거야. 2의 배수인 걸 직접 구하기 좀 힘들어.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360의 그 약수 중에 2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얘네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로만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네 둘로만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는 6개예요. 6개. 그래서 총 약수의 개수에서 2의 배수가 아닌 3과 5로만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 6개를 빼주면 나머지는 다 2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스타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가보자. 자, A도시에서 출발하여 B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봐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어렵다기보단 중요하다. A에서 내가 B로 가려면 A에서 C로 가거나 또 A에서 C로 가고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게 중요해.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3가지. 연달아 가니까 고배 법칙. C에서 B로 가는 방법 3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9가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 2가지. D에서 B로 가는 방법 3가지. 그러니까 연달아 가니까 고배 법칙에서 6가지. 근데 또는이니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총 15가지다. 이런 문제가 뭐 어렵진 않지만, 이 경우의 수나 확률을 풀 때 언제 곱을 쓰고 언제 합을 써야 되나 이런 걸 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동건이와 수진이는 A도시에서 출발하여 B도시로 간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살짝 거는 거죠.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도시에서 출발하여 B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것도 뭔가 계획을 잘 짜야 돼. 동건이가 A에서 C로 갔다가 A에서 C로 가고 B로 가고, 수진이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건이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고, 수진이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두 가지, 큰 경우는 크게 2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 이 문제가. 동건이가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구해놨죠.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은 9가지.
수진이가 A에서 D로 갔다 B로 가는 방법은 6가지야. 근데 이 동건이와 수진이가 동시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수진이와 동건이와 수진이가 이렇게 동시에 가서 이제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동건이가 여기서 이제 A에서 D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은 6가지, 수진이가 A에서 C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은 9가지죠. 근데 동건이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수진이가 이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 2번. 근데 여기서 막 더하기 쓰고 막 여기서 곱하기 쓰는 학생들은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을 좀 익혀야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감.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에서 뭐 이거 다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때 많이 보던 문제. 여기다가 이 5가지 영역에다가 그 5가지 색을 색칠하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A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먼저 색칠한다고. 그래서 A부터 색칠하고 B 색칠하고 C 연달아 색칠한다고 생각하자.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그럼 여기 뭔가 어떤 색이 들어갔겠죠.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4가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 다른 색깔을 칠한 거지. 이렇게 다른 색깔을 칠했다. 그럼 C에는 이제 이 2색깔을 못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C에도 뭔가 또 이렇게 다른 색을 칠했죠. D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은 얘는 하여튼 이 2개만 아니면 돼. 이 색깔과 이 색깔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역시 색칠할 수 있는 색은 중복을 허락하니까 다시 3가지가 되는 거죠. 이 2색깔만 아니면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또 노란색 되나? 뭐 이렇게 다른 색을 칠하는 거지. 파란색일 수도 있고. 그럼 얘 입장에서 또 이 2색깔만 아니면 되거든. 또 3가지. 그러니까 색칠하는 문제는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좀 쫓아 들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푼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난도. 자,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을 하겠다. 영어는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불할 수 있는 뭘 구하라?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럼 봐봐. 내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를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가지. 5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니까 3가지.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던가 3개 내니까 4가지. 그래서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 3, 12, 24가지인데 이 중에 1을 하나 빼줘야 돼. 왜 빼야 되냐면 하필이면 100원짜리도 지불 안하고 50원짜리도 지불 안하고 1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여기 1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가지를 빼준다. 그래서 답은 23이다. 조금 헷갈리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문제예요.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얘랑 똑같지가 않아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달라. 왜 그러냐면 내가 100원짜리를 1개 지불하고 50원짜리를 하나도 지불 안하고 10원짜리를 하나도 지불 안하면 끝내는 100원 낸 거잖아. 근데 100원짜리를 지불 안하고 1개 내고 50원짜리 2개 지불하고 10원짜리를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도 끝내는 100원이죠. 그래서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겹치는 게 발생해요. 여기 경우의 수와 다르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겹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같게 만들어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50원짜리 1개나 그러니까 100원짜리 1개나 50원짜리 2개나 같잖아.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총 50원짜리가 원래 2개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5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보자 이거죠.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여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50원짜리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던가 3개 내던가 4개 내니까 방법의 수가 5가지야.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던가 3개 내니까 방법의 수가 4가지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나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겹치는 게 발생.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일치하지 않거든. 근데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유치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영어는 빼야 되니까 하나 빼요. 그래서 19가 된다.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걸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좀 더 좀 다양하거든 더. 근데 이렇게 푼다. 이게 좀 고난도 문제. 이해 안 가면 학원에서 좀 질문해 주세요. 이건 좀 더 부가 설명을 해 줘야 돼 선생님이 좀.